자, 오늘의 강의는요, 7월 14일자입니다. 코리아 타임즈 7월 14일자. 제목은 인터코리안 릴레이션스 앳 프레서 피스입니다. 프레서 피스입니다. 발음 조심하세요. 프레서 피스입니다. 자, 남북 관계가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그러한 제목입니다. 네, 프레서 피스가 위기에 위험한 그러한 뜻입니다. 자, 지금 이제 남북 관계가 굉장히 좀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위기에 처해 있죠. 굉장히 불안합니다. 자, 부제목은요, Korea's must stop escalating tensions. 요 단어는요, 동음이어라 그래서 동철이음이다. 동철이음. 철자가 같죠. 그래서 이거는 선명동어라는 게 있어요. 선명동어. 제 나이 때들은 아마 성문종합용어로 아마 그에서 많이 배웠을 겁니다. 그쵸? 시험에도 많이 나왔죠. 예비고사에서 나오고 아주 그냥 학교 시험에서 많이 나왔죠. 그래서 이거는 명사가 되면은 레주메가 되죠. 레주메. 그래서 이력서라는 뜻이 있고 동사가 되면 리주메가 되죠. 리주메. 다시 재개하다라는 뜻입니다. 뭐 프랑스에서 나오는 것도 있죠. 자, 그래서 이 남북한은 이 고조되는 긴장을 멈추고 그리고 대화를 재개해야만 합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제목입니다. 이 남북 문제는 우리나라만이 풀어야 할 과제죠. 이거를 이 대륙 세력과 이 해양 세력이 자기네 어떤 그 탐욕에 빠져갖고 이 국가 한반도에서 같은 민족의 생사가 달려있는 것을 지금 자꾸 내팽개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도층들이 양측의 지도층들이 한마디로 업무를 태만하는 거죠. 문제가 많은 겁니다. 자, 내용 한번 볼게요. 오늘 강의를 하는 데서는요, 이걸 아셔야 돼요. 남북관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많은 그런 게 있었습니다. 물론 1971년, 그쵸? 71년, 7.4 공동성명, 박정희 정권 때죠. 7.4 공동성명도 있었고,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오늘 나오는 것들이 79년에 91년에 있었던 남북의 한국사가 무엇인가를 잘 보셔야 돼요. 여기서 쭉 뭐 전문 한번 읽어보시는데요. 어떤 거니? 남북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특수한 관계라는 것을 인정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평화 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의 경주를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이거죠. 이 나라와 나라의 관계가 아닌,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유엔에 서로가 가입을 했으니까 나라이지만은 우리나라끼리는 그러한 것은 갖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끼리는 무엇인가 여건이 맞춰지면은 통일의 기운을 그대로 옮기자라고 하는 그런 게 합의서에 달려 있습니다. 이런 거를 중요한데 이런 거를 현 정부가 등한시하는 것은 많이 생각할 부분이 있죠. 다만 탐욕에 빠진 사람들이 너무 지도층에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봐요. 지난 7월 12일 날 7월 12일입니다. 7월 12일 날 지난 3개월 전에 쏘았던 화성 17호보다 더 강력한, 좀 더 성능이 할점 올라간 그런 화성 18호를 발사했을 때 모습입니다. 대단한 기술력입니다. 북한의 물리학은요 대단합니다. 자, 이게 우리나라 전도예요. 이렇게 이 조그만 땅덩어리 22만이 조금 넘는 땅덩어리에서 막 치고 싸고 그래요. 여기 요렇게 거기서 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날아갔죠. 그거 갖고 서로 싸웁니다. 이렇게 싸워갖고 누가 이득 봐요? 우리가 이득 봐요? 아니죠. 중국하고 일본이 이득 보죠. 미국도 이득 보고, 그렇죠?
다른 나라가 이득 봐요. 러시아가 이득 봐요. 전쟁 나면요. 웬 땡이냐고 얘네들은 그냥 들어와서 이번에는 아주 여기서 딱 끊어버리려고 합니다. 보십시오. 전쟁 나면요. 남북한 전쟁이 터지기를 바라겠어요. 중국이라든가 일본, 미국은요. 그래. 그러면 그냥 대박이 터지는 거죠. 뭐 그 세층 발화하는 첨단 무기가 그냥 총동원되면서요. 핵무기만 쓰지 않으면요. 한반도는 초토화되면서 땅을 서로만 가져가면 된다는 거죠. 조그만 땅 덩어리 그죠? 참. 김정과 김여정의 모습입니다. 지난번 대한민국이라는 칭호를 이제 김여정은 쓰고 아직도 김정은은 남조선이라는 칭호를 썼는데 약간의 생각, 남한을 보는 시각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남조선은 아직도 이제 그 하나의 조국이라는 관점에서 보는 거고, 요거는 이제 서로 너는 너고 나는 나는 식으로 이제 따로 보겠다는 그런 뜻인데, 지도층들이 조심해야 되는데 양보를 안 하죠. 극대 극강으로 가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이제 그 남북 합의서에서 나온 이거는 어떤 거니? 당시 13대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이에요. 91년이니까. 이분 뭐 양력은 대강 이렇습니다. 32년 생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31년생으로 알고 있는데 32년생이네요. 그 2021년에 병으로 아마 한 3년인가 4년인가 앓다가 돌아가셨죠. 대구 출신입니다. 부인은 김옥순 여사고 딸인 노소영 있죠. 최태원이라고 하는 SK그룹 그 회장분하고 결혼했죠. 아들이 노재원 씨인데 변호사입니다. 육군은 대구 경복고 출신의 육군사관학교 나왔고요. 이분이 참 잘한 거는요. 당시에 꽉 막혀있던 우리의 공산사회주의 국가에 대해서 대북방 정책을 과감하게 이제 진행을 했는데 이걸 잘 아셔요. 1989년에 어떤 일이 벌입니까? 세계적으로 이념이 붕괴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입니까? 소련이 드디어 90년에 붕괴되잖아요. 그렇죠?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사회주의 국가가 붕괴되잖아요. 이랬을 때 우리는 지켜보지 않고 적극적으로 북방 정책을 쓰잖아요. 그래서 사회주의 국가들과 전체적으로 잘 하겠다는 그런 걸 했잖아요. 그때 이 축군에서 황태자 대우를 받았던 사람이 이 부인의 김옥순 여사의 사촌 동생의 박철원 씨예요. 좀 나이가 많으시죠? 나이가 80이 다 됐나 넘으셨나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87년 6.29 선언을 통해서 그 나름대로 국가 여러 가지 발전에 이제 변화를 많이 줬죠. 좀 안타까운 분입니다. 전두환 대통령하고 정호용 당시 육사 동기 또 김복동이라고 하는 김옥순 여사의 오빠인가요? 이런 사람들하고 이렇게 같은 육사 11기인데 요거는 2년 전인가 6개월짜리였었고 이때까지는 육사 1기입니다. 4년제 1기입니다. 4년제 1기. 그리고 요분은 고3 때 경복고 고3 때 학도병으로도 이렇게 나갔고 하던 그런 분입니다. 시대 정신이 있었던 분인 것 같아요. 요 세 사람이 80년에 권력을 잡아갖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7년씩 전두 대통령직을 나눠 먹자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와갖고 그때 대학가에서 뭐 이야기가 떠들었는데요. 결국 했죠. 7년 했습니다. 했습니다. 5년 했나요? 노태우 대통령은 7년 했나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가 벌써 43년 전 그렇게 됐습니다. 반세기가 가까워지네요. 자, 오늘 지금 보세요. 자, 내용을 보세요. North Korea is behaving erratically yet again입니다. 자, 북한이 비정상적인 참 그 웃긴다 그러나요?
아주 비정상적인 그런 행동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또다시 yet again 하나의 수고를 또다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직 다시 이러지 않고 또다시 비정상적인 이런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아까 프레서스는 제가 말씀드렸죠. 발음 잘하세요. 프레서 피스입니다. 요저 이레티컬은 이제 이런 뜻이 있으니까 이렇게 자 이제 풀이를 보시고요. 자 지난 더즈데이입니다. 목요일이면 언제예요? 목요일이면은 이거 14일자 기사니까 13일이네요. 그쵸? 전날 거네요. 평양은 공식적으로 대디아를 확인했다는 거죠. 발표했다는 겁니다. 자, 이 북한은 화성 18호를 발사했다고 발표했다는 겁니다. 자, 화성 18호가 뭐예요? 인터컨티넨탈 발라스틱 미사일이니까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죠. 여기서 컴마를 찍거나 또는 휘치를 썼으면 휘치 이렇게 썼으면 좋겠는데요. 좀 그러네요. as 김정은 looking on. 그래서 루고는요 지켜보다라입니다. 뭐 방관하도 구경하다도 있지만 김정은이 직접 지켜보는 그런 상황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8호를 발사했다고 발표했다는 거. 자, 그 발표 이후 이 김여정은요 어떤 것을 이게 지금 김여정이 한 건가 아니면은 김정은이 한 거는 제가 잘 구별을 못하겠네요. 김정은이 간가요? 자, 군사적인 공격을 계속해서 이렇게 할 것이다. 계속해서 하겠다고 위협했다는 거죠. 언제까지? 미국이 abandon, 완전히 포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단순하게 잠깐 멈추는 스탑 같은 그런 게 아니에요. complete, 완전히 포기한다는 겁니다. 북한에 대한 적대적인 정책을 완전히 포기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군사적인 도발을 계속해서 하겠다라고 위협했다는 겁니다. 라고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에 의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미사일을 통한 그런 어떠한 그 전술 그런 것들은요 단지 어떤 적대심만 중과시킬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북한은요 그것을 이제는 줄여야만 한다는 거죠. 멈추지 않고 있다. 그것을 줄이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그것을 일단 삭감하지 않고 있다. 즉 줄이지 않고 있다 그럽니다. 자, 그 미사일은요. LTT라고 하는 것은 높이죠, 높이. 6,000m 이상 높이. 고도입니다, 고도. 고도로 74분 정도를 날아갔대요. 대단한 거죠. 이게 물리학의 대단한 기술이 북한이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물리학으로 이제 얘기하는 건데요. 즉 북한의 어떠한 그 군사적인 기초과학은요, 남한보다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떤 것을 의미한 거니? 그것은요, 미 대륙을 강타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만약에 정상적으로 그것이 파이어 발사된다면은 미국 본토를 강타하도록 의미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의미하면서 했다 그래요. 자, 일부 사람들은 말하기를 북한은요 그것에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로드 모델 도로에서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동식입니다. 도로 따라 이동하시는 ICBM입니다. 이것은요 솔리드 풀 웨폰이라는 것은요 이게 액체입니다. 액체 형태의 이게 액체인가요? 이게 고체죠. 고체 형태의 ICBM 이동식 어떤가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말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요 그것은요 리퀴드 필이라는 것은 액체죠. 액체 연료인 ICBM보다 어떠다 디텍트라는 것은 탐지하대요. 탐지하거나 요격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답니다. 굉장한 거죠. 액체는 아마 흔들림이 있어서 아마 이게 탐지가 되나 봐요. 근데 이 고체는 안 되나 봐요. 대단한 기술이죠. 자, aside from the marginal advances,
이 마지널 어드밴스라는 건요, 마지널을 한 개라 그러죠, 경제학에서는요. 어드밴스. 그러니까 한 개 발전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한층 발전된 거죠. 화성 18호부터, 즉 3개월 전에 발사된 화성 18호부터 한층 발전된 거죠.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것은 별도로 그 최근에 어떤 이런 도발, 프로파게이션은요, 두 가지 이유로서 굉장히 어떤 주목할 만한 어떤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주목해야만 한다는 거죠. 자, 첫째, 그것은요, 김여정, 여동생입니다. 그렇죠? 북한 지도자의 대변인인 김여정이 위협을 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어떤 간첩 행위죠. 아마 정찰기인가 봐요. 그렇죠? 자, 그곳에 배타적인 경제 조육을 비행하고 있는 그런 미국의 무인 스파이 정찰기죠. 정찰기를 쏠 수 있다, 격추시키겠다는 것을 의미하면서 합력한 이후에 나왔다는 겁니다. 자, 그 젊은 김은요, 처음에 주장하죠. 미국을 12m 해요. 그죠? 그것의 자국에 12m 영해 여기로부터 이렇게 들어오고 있다고 이제 했어요. 그러나 그것을 200해리로 200해리가 이제이르서 다시 수정을 했다 그럽니다. 즉 12해리 영역으로 들어오면요, 격추해야겠다가 하다가 이제 200해리까지 확장을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200해리인 이젯은 어떤 거냐요? 이젯은요, 이 항해와 비행의 자유를 보장하는 거예요. 외국의 어떠한 이 선박과 비행기들의 이동에 대해서 이런 것을 보장하는 건다. 이 안전을 보장한다는 겁니다. 이젯은요. 이건 김여정이가 이젯이라는 것을 200캐리를 모르는 건지 아니면은 한번 떠보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한번 모르겠습니다. 너무너무 강으로 나가는 것 같아서 걱정이네요. 자, 이러한 모든 것들을 봤을 때요, 어떤 것을 보여주는 거지? 자, 북한은요, 어떤 변명이죠? 훨씬 더 나가고 좀 더 중대한 도발을 한 것에 대해서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일부 북한의 어떤 북한을 보는 그런 사람들은요, 어떤 것을 이제 예측을 하는데, 이 운둔의 왕국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죠. 이게 리클로스는 운둔이니까. 자, 북한이 지난 6월 27일 날 7차 핵 무기를 감행할지도 모른다. 이게 7월 27일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달 앞으로 다다음 주네요. 그렇죠? 이번 주, 다음 주. 야, 열흘 정도 되나? 열흘 정도 후에 7차 핵 실험을 감행할지도 모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입니다. 자, 눈간이 이 정전협정 날입니다. 북한은요, 그날을 어떻게 봐요? 빅토리아보다 그날 승리의 날로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해서 승리의 날로 부른다고 합니다. 7월 27일. 자, 평양은요, 레드라인을 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한계선을 넘어가죠. 그러나 그것은요, 그렇게 한다면요, 이 북한의 고립을 더 심화시킬 뿐이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 거칠은 아주 뭡니까? 욕설이 심한 거죠. 거친 말투의 이 프로테스, 선전가니까 선동하는 그런 거죠. 막 거친 말투로 떠드는 그런 선동가는요. 콜드 라만을, 이 대한민국의 남한을요, 사우스 코리아 또는 서던 퍼펫, 꼭두가시죠? 퍼펫은 꼭두가시입니다. 갖고 노는 거죠. 이 꼭두가시 대신에 이렇게 해서 불렀다는 겁니다. 김여정은요. 예전에 남조선이래, 이제 남조선이라든가 이렇게 불렀는데, 대한민국 이런 거를 리퍼블릭 코리카로 불렀다는 겁니다. 그것은 처음엔요, 북한의 ROK를 북한의 고위 당국자입니다. 그렇죠? 랭킹이니까 북한의 고위 당국자가 공식 문서가 아니죠. 공식으로 공식적으로 사는 겁니다.
그날 언급한 그 일상적인 성명입니다. 일상적인 어떤 그 발표에서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라는 용어를 사용한 북한의 어떤 그런 이런 처음이라는 거죠. 대한민국 사용한 처음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비공식적인 문서에서 문서가 아닌 그런 공식적인 석상에서 사용한 처음이라고 합니다. 분명한 것은요, 김은요, 낯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남한을 어떤 그 존경하는 걸 아닌 그렇게 하진 않았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즉 김정은은 남한을 존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대한민국이라고 칭하는 것이 남한을 존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즉 여기까지는 이제 이런 칭호를 통해서 북한은 뭡니까? 남조선이라는 건 아직도 우리는 하나라고 하는 개념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으로 칭한다는 것은 이제 너는 너고 나는 나라는 두 개의 나라로 확실하게 따로따로 나가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요 남한을 이제 대하겠다는 거죠. 어떤 거니? 같은 국가 일정한 시간 동안 이 쪼개진 같은 나라의 한 부분으로서가 아닌 어떻게 하냐? 이제는 다르고 적개적인 국가로서 이렇게 대하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자, 거기에는 아주 유사한 징후들이 있다는 거죠. 자, 미국과 북한이 정상회담이 이제 하노이에서 2019년에 하노이에서 있은 거죠. 그 정상이 어떻게 됐어요? 결렬됐어요, 결렬.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이제 공을 들여서 했는데 이거는 미국은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미국의 저걸 얻어서 경제 개방을 하고 굉장히 많은 것을 시도해 보려고 그러는데 미국의 트럼프는 간만 본 거죠. 간만. 그런데 미국의 어떤 그 정치 노름에 트럼프의 노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하고 북한의 김정 지도부가 이제 한마디로 당한 거죠. 여러분 아세요? 1971년에 남북 공동성명이라는 걸 발전합니다. 근데 얼마 안 있다가 어떤 일이 벌어진 거 아니에요? 남측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남측에서 박정희 정권 때 유신연맹이 단행돼요. 유신연맹이 뭐예요? 박정희가 영원히 총통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헌법을 개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의 누굽니까? 김일성은요, 우리가 당했다라고 해갖고 그 이후로 남한을 믿지 않아요. 그 아들인 김정일도 믿지 않습니다. 남한에 대해서. 근데 여기 또 당한 거죠. 여기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보다는 미국의 어떤 그 대북을 보는 그런 담당자들이 간만 본 거죠. 어떻게 나오나. 참, 또 쪼개진 나라의 어떤 그 석을 보입니다. 자, 평양은요, 남북 관계의 어떤 연락소이죠. 레오잔, 이렇게, 그러니까, 리에이전이라고도 발음을 합니다. 발음 주세요. 리에전. 그죠? 남북 관계 사무실을요, 연락소를요, 날려버렸어요. 그죠? 2020년 북측에 있는 그런 남북 성리를 날려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은요, 이 웡로더이죠. 이 노동당에 있는 남측 대비선관 담당 부서를요, 엘리미네이트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또 한 거는 그죠? 이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이런 것도 셧다운 다 부셔버렸다고 합니다. 다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남쪽하고는 연락을 안 하겠다는 거죠. 자, 현대구리민 총수가 그죠? 북한을 방문하겠다고 어떤 현정은 씨죠? 라고 방문하겠다는 표현했을 때 몇 주 전입니다. 북한의 외교부는요 거절했어요. 어떤 거절하는 거니? 공식적인 채널을 대신한 거죠. 이런 거는 이제
외교부가 하는 게 아니라 북한의 경제 담당 부서에서 하나 봐요. 근데 그것을요, 외교부가 아예 차단해버리고 거절했다 그럽니다. 자, 1991년 기본 합의서 이후로 이 두 나라는요, 그렇죠? 남한과 북한은요, 그들의 관계를 분명히 명기했어요. 자, 국제적으로는 이제, 국제적으로가 아니라 특별한 관계라는 거죠. 일시적으로 형성된 어떤 그런 관계로서 규정을 했어요. 어떤가지 제 통일을 추구하고 있는 동안라고 해서 제 통일을 추구하는 과정에 있어서 일시적으로 이렇게 형성된 남북 관계를요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근데 그것은 이제 끝나는 것 같다는 거죠. 끝나가고 있는 것 같다는 겁니다. 자, 남한은요 어떤 게 되어가 있죠. 욕주권에 대한 어떤 거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팁포텟이라고 하는 것은 안가품인데요. 무엇에 대해서 나쁜 것에 대해서 욕하면 욕을 하고 뭐 주먹질하면 주먹질을 한다 해서 어떠한 거기에 대응하는 그런 수준을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대통령 융서는요, 통일부에다가 어떤 거였죠? 이제 통일부의 업무가 변화해야 한다고 한 후에 말하면서요 했다는데 뭔가니 이제 북한을 도와주는 것으로부터 이제 감시하는 쪽으로 이렇게 업무를 바꿔야만 한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name of father 그러면서 이 통일부 어떤 그곳의 어떤 그 장관으로서 최근에 구구 2년간인 이런 사람을 임명을 했다 그럽니다. 이게 김용호죠, 김용호. 영호. 이게 지금 아세요? 지금 이 현 정부의 이 대북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요, 미국이라든가 일본의 이 대립 관계를 계속 유지시키려고 하는 그런 건지 아세요? 여러분들 참 이거 한국의 한반도에 살면 우리는 정말 잘 지켜봐야 되는 겁니다. 남의 나라의 어떤 노름에 우리가 지금 흥정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에스케레이터 하우스텔입니다. 이 남북 사이에 자꾸 그 적대감의 어떤 이 고조는 자꾸 올라가는 그런 건요.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남북 관계는요, 몇 년 동안 굉장히 얼어붙었어요. 풀어지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북한은요, 심지어 작년에 직접적인 어떠한 것도 다 잘라버렸다고요. 직접적인 남북 연락선 다 끊어버렸답니다. 그들이 어떤 점점 증가하고 있는 더 격렬한 어떤 경쟁 구도죠. 이 미국과 북한의 이러한 불구하고 이 스탠다드 어떤 가드라인을 이렇게 지금 장착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미국과 중국은요 격렬하게 어떤 그런 경쟁 관계를 G2의 경쟁 관계를 갖고 있지만요 그 속에서도 그들은 우연히 발생할 수 있던 그런 것들을요 막기 위해서 가드레일을 이렇게 계속 설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하고 북한이 계속해서 지금 어떤 경쟁을 하고 있지만은 미국의 어떤 특사가 저기 가고 중국의 특사들이 미국을 가면서 이런 군사적인 큰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 막고 있잖아요. 자, 이런 우연적인 사고가 대규모 충돌로서 이렇게 고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떤 일정한 선을 이렇게 설치하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안 하고 있죠. 이제 남북한은요, 이 가까운 어떠한 기간에 유사한 어떠한 그런 방향으로 이제 움직여야만 한다는 거죠. 중국하고 미국이 그렇듯이 해야만 한다 그럽니다. 자, 장기적으로 봤을 때요, 이 남북한은요, 이 접촉과 대화를요, 리즈메죠, 리즈메. 재개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이 남북한의 매파들은 이 헐벗고 이 호전적인 이런 북한이
참 매력이 없을지도 모른다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한쪽 이런 경제적인 이득 측면을 떠나서 이 북한이 어떤 보안성이다. 있을지도 모르는 보안이요. 이 인구 통계학적이라든가 천연자원 측면에서 남한이 어떤 그 보안성, 북한의 어떤 보안이 됐었다는 거죠. 우리 지금 남한은 생산 인구가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북한은 굉장히 호기죠. 호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자, 이득은 어떻게 하는 거냐. 만약에 남북한이 통일이 된다면요, 그 이득은요, 그 비용보다 훨씬 어, 더 많은 것을 생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비용이 통일이 됨으로써요, 비용은 들겠지만은 더 많은 이득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세요? 남북이 지금 대치하고 있는데 대치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아세요? 대치 비용이? 눈에 띄는 대치 비용 말고요. 예? 한 해 우리가 우리가 작년에 650조의 예산이에요. 국가 예산입니다. 여기서 10%면 얼마죠? 65조를 갖다가 국방 예산으로 써요. 그죠? 국방 예산입니다. 이거는 눈에 보이는 그냥 예산이에요. 예. 다 이거 여기서 비용도 어때요? 다 그냥 저거 아니야. 군인들 봉급, 단순 노동비. 그 중요한 첨단 비용이라든가 무기의 첨단이라든가 그런 쪽으로는 거의 쓰지도 못해요. 일부 쓰겠지만은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리고 이들의 20대의 초반의 애들이 단순히 군대 가갖고 우리가 그 기회를 놓치잖아요. 한참 머리가 회전이 잘 되고 생산력이 한참 높을 때 나이의 아이들이 군대 가서 굉장히 많은 손실을 보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대치됨으로써 우리가 치리지도 말아야 할 국제 외교에 나가서 치리지도 말아야 할 그런 것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즉 우리나라한테 수주를 줬는데 이 수주가 장기적으로 생산돼야 할 물품인데 남북이 대치되는 것 같아요. 그럼 불안해. 그럼요. 수주를 준 나라가 안 주려고 그러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치 비용이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대치 비용도 우리가 생각한다는 거죠. 만약 남북이 통일이 된다면요. 이런 쓸데없는 대치 비용은 안 들었잖아요. 곰곰이 생각할 뿐이죠. 자, 이 통일 한국은요. 어떤 거죠? 이 전 세계 체스판에 있어서요. 아주 높은 어떠한 그런 지위를 받는 국가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디바이 나눠진다면 그것은 어떻게 된다? 이 폰이라고는 졸병인데요. 낮은 지위, 이 쪼개진 두 개의 별로번인 국가로서 아마 남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요. 단지 어떻다? 어떤 사람이죠? 이 나눠진 한반도에서 현상 유지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거죠. 다른 나라에게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자, 남북 관계는 이제 극적으로 변할 수도 있다는 거죠. 국제관계 변할 수 있다 그럽니다.